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여러분을 장애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장애 주식 아직 좀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알긴 아는데 조금 어딘가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 드실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애 주식은 장애 주식의 대명사이시죠.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KOTC죠. 장애주식 거래 사이트의 KOTC, 대표적인 거래 사이트가 거래 일일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이 공모가, 특히 IPO 관련주들이 하나둘씩 상한가로 진입하고 있으면서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희망을 가지고 이 장애주식을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있어서 이제 뭐 IPO 갓 마치고 굉장히 활약이 돋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슈를 좀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를 바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슈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루닛이 상장을 했어요. 저희 소형주의 장외주식 상식 투자가 런칭이 되고 나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런칭이 되고 나서 정말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루닛입니다. 이제 딱 IPO까지.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뭐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시킨 그런 학부모의 느낌도 나는데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자식을 보낸 심정으로 루닛을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예. 루닛이 이렇습니다. 기간의 수요 예측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반 청약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을 정말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최저가 29,700원에서 최고가 4만 원까지 정말로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이 하루 동안 루닛이 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루닛이 기본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업종인 분우라든가 뭐 JLK는 상당히 주가가 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닛을 비교할 때 뷰노와 JLK가 국내 축구 선수라면 이 루닛은 월드 클래스 손흥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라든가 상당히 갖고 있는 파트너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AI 의료기계 최강자 루닛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고 전년 대비해서 현재 매출액 예상치가 200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 전년 대비라는 것은 한 220% 성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들을 기대해보고 매출 상승할 견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루닛 이 회사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상장을 했고 정말 상한가라는 그런 축복을 또 맞이했었는데 사실 뭐 증권사에서도 주가 부담 요인으로 낮아진 밸류가 뭐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결국에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라는 꼬리표는 있었지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의 옥석을 지금 이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시면 또 발굴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시세를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형주의 장외주식 상식 투자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즘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나무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다른 이슈입니다. 네. 자사주 관련해서 경쟁률 49대 1 지금 이 이슈가 뜨고 있는데요. 어떤 그렇죠. 이슈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자사주 편입을 발표했죠. 두나무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사주 편입을 실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장애나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상대에게 자사주 편입을 요청을 했고 이 모집돼 있는 경쟁률이 49대 1, 즉 그렇기 때문에 50명, 한 명에 줘야 될 자사주 편입이 50명 가까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면보다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 계리 차입니다. 비상장 주식 사이트인 우리 38 커뮤니케이션 증권버러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현재 가격이 26만 원 선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사주 편입 가격이 33만 5천 원이면 대단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편입해서 자사주 편입하는데 팔아도 그 계리 차이가 8만 원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주식 특히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200만 원대 오고 있고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관련주가 다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나무의 이 청약 경쟁률, 기본적으로 이게 자사주 편입 경쟁률이 49대 1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눈이 사태라든가 여러 사태로 인해 누나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 거래 플랫폼들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안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갑니다. 정직하게 시장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넘버원 두나무와 2등 빗썸이 거둬들이고 있는 순이익이 대단하다. 이것은 멈추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 실적은 주식의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나무 관련해서 이슈 좀 짚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IPO 소식인데요. 철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아무래도 지금 좀 정유 그렇죠. 관련해서 말이 그렇죠. 많죠. 예. 정유가 호황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호황이 끝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 오일뱅크가 3수였거든요. 네. 또다시 철회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상장을 그쵸. 가는 것도 안타깝고 이 주식을 상장될 거라고 편입한 개인들도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대 오일뱅크는 계속해서 상장의 노크를 두드리고 세 번째 3수에서도 자진처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정유 업계 호황이 끝나고 시장 수급상이 안 좋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좀 상황을 보건대 철회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나 보군요. 네, 흐름들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야나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되면 6천억 원이 된다고요? 네, 대단합니다. 야나도 계속해서 그 기간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는데 아마 주당 단가는 한 147만 원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가가 한 92만 원에서 96만 원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 투자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비상장에 있는 야나들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간의 투자를 이끌었다는 것은 야나두의 미래 성장성이 정말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나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투자 유치 받아가면서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이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랑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시나 또 화제의 기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한 이야기인데 헤어샵, 완구, 부문 뭐 정리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 그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카카오가 이런 대기업 회사에서 택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미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에 맞게끔 함께 완구라든가 해외사 부분도 매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에서 매각 절차에 진입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 분사 후에 상장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전략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정말 이슈가 최근 갑자기 좀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들 저희가 다 숙지를 해보고 이제부터는 시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은 좀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소장님?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큰 변동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눈에 띄게 변동되는 종목들은 가상자산 관련되어 있는데 예. 두나무하고 비성 코리아가 그래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가상자산 대표적인 주식이었던 비트코인, 코인이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 다시 200만 원대와 3천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시장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주로 두나무와 비성 코리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1, 2가 바로 두나무와 비성 코리아입니다. 이 두 종목의 가격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앞서 말한 대로 자사주 편입 가격이 두나무 같은 경우는 33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26만 원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쭝쭝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성코리아 17만 5천 원에 있습니다.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공부해 보시면 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EVR 스튜디오 12,500원 이 주식도 5월 달에 제일이익이 170억을 투자하면서 주당 단가 15,000원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변동 없이 63,000원을 지켰고 야놀자도 변동 없습니다. 야나두가 93만 원. 앞서 말한 야나두가 300억의 투자 자금을 유치할 때 주당 단가가 14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공격적으로 편입해도 된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컬리 5만 원을 내주고 4만 9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7천 원대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 9,300원에 한 주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세까지 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큰 드라마틱한 변화, 변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근대요 소장이 지금 보니까 IPO 있어서도 뭔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철회하는 국소적인 영역군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투자 유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아하니 좀 이제 뭔가 다시 투심이 살아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는 네.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KOTC가 일일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다고 하지만 예. 앞서 말한 대로 IPO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기관들의 투자 유치가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지면서 우리 KOTC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장외 주식 전반적인 거래 플랫폼도 다시 활기를 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장과 8월 초장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IPO 관련주들의 상승 여부를 지켜보시고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장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기세, 여러분 저희는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더 공부해서요. 좋은 수익의 투자처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 가보겠습니다. Q&A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죠.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되고 있는 장외 주식 즐겨주실 수 있는데 지금 채팅방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많이 남겨주셔도 좋고 여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 도와드릴게요.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궁금한 질문 남겨주셔도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노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나온 거 보니까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식을 구매해도 안전한지 플랫폼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안전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38 커뮤니케이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입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증권보로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은 상당히 연역이 잡습니다. 1, 2년 안에 생긴 것들이고요. 그 전에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오고 있는 넘버원이 바로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가장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앞서 보시면 KOTC가 너무나 좋죠. KOTC 거래 너무 좋은데 다만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설 사이트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거래소 비상장이라든가 서울거래소 비상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38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주주 동호회의 그 어떻게 보면 소식이라든가 또는 가장 많은 거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궁금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안전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저희 답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겨보겠습니다. 장외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추매한다, 추가 매수한다라고도 하는데 주식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장외 주식 가격 자체가 그렇죠. 좀 많이 세일이 네. 되고 있구나. 그렇죠. 이 관점에서 그럼 질문 개인적으로 주셨네요. 이럴 때는요. 회사 가치는 올라가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 기업들. 회사 실적은 너무 좋은데 지금 외부적 요인은 어떻게 보면 바깥 요인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많이 낙폭이 큰 회사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장외식 가격에 있는 주식들을 편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외식을 편입할 때는 기간의 선행 투자자의 투자 단가를 봅니다. 그러나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더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 바로 있습니다. 그 야나두라든가 EVR수도 이런 종목들은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현재 낮게 형성돼 있고 그 들어간 시점이 야나두는 이번 달이고 EVR수는 5월 달이었습니다. 몇 달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괴리 차이가 난다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좀 중장기 관점은 당연히 장외 주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실적도 잘 뽑아내면서 기업이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주가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 고려도 열려진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봤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은데 삼성 메디슨 상장 시기가 궁금하시다고 20년 넘게 비상장 상태입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상장을 못하면 자사주 편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예. 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한 회사입니다. 삼성 메디슨이. 그러나 다만 현재 삼성전자에 편입돼 있다 보니까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럴 때는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은 회사가 바로 삼성 메디슨이고 이 종목이 현재 비상장 상태에서 20년 넘게 시장에 있습니다. 이 장기적 투자가 쪽으로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을 하지 못해서 오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럴 때는 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을 못하면 자사주 편입이라도 해서 이 주식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삼성 메디슨은 상장이 답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에 대한 부분 아마 정말 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기다림의 연속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장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 또 소영 수장께서 남겨주셨고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주 다시 주목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좀 시장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목해볼 만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시장은 변합니다. 우리가 가상자산이 나왔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버추얼 머니 아니겠습니까? 가상의 머니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이 거의 8천만 원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들썩거리는 요인은 뭐냐면 다시 2천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시장은 항상 생태 리듬처럼 변합니다. 바이오 리듬처럼 변하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이 가상자산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더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두나무와 빗썸 이 두 회사는 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나무, 빗썸 늘 저희가 시세 체크할 때마다 언급해 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로 묵혀놓는 스타일입니다. 친구가 그럼 장애 주식이랑 잘 맞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 친구분께서 우리 장애 주식 애청자이신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베리 나이스입니다. 베리 나이스. 예, 아주 베리 좋은 생각, 나이스. 베리 나이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애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이다. 예.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다. 현재의 투자는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장기적 저축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주식은 단기적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성장성 이 부분에 있어서가 가장 넘버원이다. 장애 주식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또 박앤세일 구간이라면 더 열심히 눈에 불을 켜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궁금한 점 있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팅 통해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 소영주 소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이제 장애 주식을 공략할 때 포인트들을 오늘은 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한번 노트해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애 주식 시장 자체도 있잖아요. 시장 공격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주식이 지금 안 좋을 때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장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장이 가장 멋진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예.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떨어진 상태다. 상태.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기관 투자자들의 단가, 투자 단가가 기관이 2021년도에 투자한 게 아니라 바로 2022년도에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2020년은 불과 몇 달 전에 투자한 투자 단가보다 더 낮게 형성됐다면 이런 종목들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윳돈이 된다면 단 50만 원의 여윳돈이 된다면 전 이런 회사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뭐 두나무라든가 빗썸은 당연히 편입해야 될 주식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와 빗썸이 현재 가치로 봤을 때 두나무는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지금 현재 26만 원에 와 있다. 어떻게 보면 거래소 코스닥 더 많이 낙폭이 확대돼 있지만 실은 두나무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살아난다면 두나무와 빗썸은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이고 세 번째로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는 기술적 평가를 통과한 기업입니다. 언제든지 심사를 청구한다면 다시금 이 가격대는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디 프렌드 같은 것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가치, 앞서 말한 대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기업이 바로 비상장 기업에 있는 바디 프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VR 스튜디오, 기간의 투자 단가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기간이 올 5월 달에 제일객이 15,000원에 주당 들은 현재 가격이 13,000원대 있다면 투자해도 된다. 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근마켓. 저는 중고거래 시장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당근마켓이 이 정도로 떨어진다.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형태라든가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당근마켓 상당히 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해도 된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대표적 거래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 포인트와 더불어서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군까지 대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좀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렸습니다. 자,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장애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어느 투자처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꼭 현명한 투자하시길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소영주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